자, 이번 주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합쳐진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단순하게 역함수만 나올 수도 있고 합성함수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쳐진 개념이 많이 나오겠죠. 자, 먼저는 다음 보기에서 f와 f 인버스를 만족시키는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이거는 자, f와 f 인버스가 같다. 이 말 뜻은 뭐냐면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f와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fx를 식을 변형을 하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든 했을 때 그 역함수가 나올 텐데 그 역함수가 얘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 fx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f를 합성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f x가 f 인버스 x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x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랑 똑같은 말이 되냐면 fx가 x가 된다.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봤을 때 첫 번째 의미,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fx가 된다. 요 의미로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게 되면은 자, y는 x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식을 구하지 않아도 자, y는 x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가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검은색 직선을 대칭 이동, 그죠? 대칭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 자기 자신이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되는 겁니다. 다시 y는 마이너스 x를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180도 회전 아니면 360도 회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대칭이 되죠.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요 검은색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접어보세요. 접어보시면 정확하게 접히죠. 이게 90도니까. 아시겠죠? 만약에 식으로 구할 것 같으면은 fx가 지금 마이너스 x죠. 자, 그러면 f 인버스 x는 그대로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f와 fx를 합성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합성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된다. y는 x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대칭이 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빠르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y는 5x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y는 5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얘는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되지 않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됩니다. 디귿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y절편이 4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것도 지금 이게 90도를 이룬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직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요 두 개가 정확하게 접히게 됩니다. 그죠? 식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식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f의 fx 자기 자신을 한번 합성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게 되면 x가 나옵니다. 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됩니다. 그 다음에 x 빼기 2 리을에 x 빼기 2는 어떻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자기 자신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말들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직선을 보게 된다면은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다른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기울기를 가져도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만약에 y는 x 자체를 생각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건 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성을 했을 때, 자, 직선에 국한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합성했을 때 f와 f 인버스가 같다. 또는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런 경우는 직선에 국한지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y는 x 자신만 되는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존재하고, 자, 요 표현 보이시죠? f 오브 fx가 x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이다? f랑 f 인버스가 같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을 텐데, 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함수가 된다. 그 뜻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저게 2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2 콤마 마이너스 1 여기쯤. 여기가 2 콤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f의 2가 마이너스 2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직선 같은 거. 그러면 이게 지금 fx라고 봤을 때 이 점을 대칭 이동하더라도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2 콤마 마이너스 1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 콤마 2가 되겠죠. 그럼 이 뜻은 f의 마이너스 1이 2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이죠? 자, 요게 2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이런 직선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직선을 대칭 이동하더라도 f 인버스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fx이면서 f 인버스 x입니다. fx이면서 f 인버스 x. 자, 근데 f 인버스의 2를 구하래요. f 인버스 2 이거죠. 왜? fx가 이거 자체니까 이게 fx이면서 f 인버스 x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f2가 마이너스 1이니 f의 인버스 2도 마이너스 1 되겠죠. 이해하시죠? 얘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 되겠죠, 답은. 괜찮겠죠? 자, 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x가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자주 봤죠, 이제 앞에서도. 자, 이 표현은 뭐라고 했죠? 이 표현은,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거는 합성했을 때, 그죠?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도 여러 번 봤었죠.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따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요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보면 이 뜻은 뭐냐면은 요 뜻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이런 말이죠. 얘는 F에 1 했을 때 1이고 F에 2 했을 때 2가 나오고 F에 3을 했을 때도 3이 나온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을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된다. 그걸 이렇게 대응관계를 미리 그려놨는데 그러면은 이 뜻이죠. 요 대응관계에서는 이 1이 여기 대응돼야 됩니다. 2가 여기 대응돼야 되고 3이 여기 대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칸, 두 칸을 건너가는 동안 얘가 1로 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자, 그러면 요런 함수인 경우 한 가지가 나올 테고 그럼 이게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밑에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1, 2, 3 중에 하나가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이 일직선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1이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2와 3이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3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게 된다면 자, 똑같은 F이기 때문에 2가 3으로 갔으니까 이쪽 2도 3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이 3도 2로 가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3이 요 함수에서 요 3이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3도 2로 가야 됩니다. 똑같은 함수니까. 자, 다시 셋 중에 하나가 일직선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직선으로 가는 게 1이 일직선으로 간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2가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3이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2가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3이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는 1과 3이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이 3으로 가게 되면 이쪽 1도 3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쪽 3이 1로 가게 되면 여기 3도 1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1 넣었을 때 3으로 갔다가 3이 다시 1로 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1이 1로 가게 되고 2가 2로 가게 되고 3이 3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1과 2가 주고받으면 되겠죠. 1이 2로 간다. 2가 1로 간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짝이 되어서 주고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좀 패턴을 발견하셔야 돼요. 패턴. 보시면 첫 번째는 세 개가 다 일직선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답은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의 대응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패턴을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일직선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세 개가 있으면 한 개가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가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이 두 개는 어쩔 수 없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1, 2, 3, 세 개짜리에서는 일직선으로 가는 그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가는 거의 개수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구조가 좀 이해되시나요? 다시 일직선으로 가는 개수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 괜찮죠? 왜?
나머지 두 개는 주고받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3개짜리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따지면 4개짜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밑에서 문제를 또 보겠지만 미리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4가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4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4개가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항등함수가 되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가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1이 일직선으로 갔다. 1 하나만 일직선으로 갔다. 선생님 방금 하나가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라고 말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다음 전제 2개가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2개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3개가 남게 되죠. 3개가 서로 주고받는 경우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는 일직선으로 다 가는 경우 한 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 전부 일직선 이렇게 적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2개가 일직선 그리고 2개가 주고받는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왜? 4개짜리에서는 한 개만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이 3개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가게 된다면 4는 일직선으로 가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거는 결국은 2개가 일직선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2개가 일직선으로 가고 2개가 주고받는 형태. 그러면 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 자 1, 2 그러면은 3, 4가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1, 3 2, 4가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 4 그러면은 2, 3이 주고받는다는 말이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2, 3 2, 3이 일직선으로 간다고 봤을 때 1, 4가 주고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4가 일직선으로 가고 1, 3이 주고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 4가 일직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1, 2가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더하기 6가지.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2개가 일직선이고 2개가 주고받는 형태죠. 세 번째는 뭐가 남았냐면 칸이 조금 부족하네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개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자, 요 형태입니다. 자, 2번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2개가 일직선이고 2개가 주고받는 형태예요. 자, 근데 얘는 2개가 서로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1, 2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3, 4가 서로 주고받는 형태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1, 2가 주고받는다고 친다면 3, 4가 주고받겠죠. 그죠? 자, 1, 2가 이렇게 주고받는다면 3, 4가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1, 3이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2, 4가 서로 주고받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잠깐만 1, 3, 1, 2, 1, 4, 1, 4 남았죠. 자, 그래서 1, 4가 서로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2, 3이 서로 주고받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한 겁니다. 지금 1, 2 1을 기준으로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1, 4를 봤으니까 1을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경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2, 3이 있겠죠. 그러면은 2, 3을 선택하게 되면은 1, 4가 주고받겠죠. 그런데 얘는 안 됩니다. 왜?
이미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1, 4가 주고받고 2, 3이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1, 4가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2, 3이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건 똑같은 말이죠. 이미 여기서 개수가 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1, 4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 4 자 다시 2, 4가 주고받는다고 치면 1, 3이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 여기 있죠. 이미 개수를 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 4가 주고받는다고 치면은 1, 2가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얘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주고받는 형태는 여기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6가지, 세 가지에서 총 10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다시. 핵심은 뭐냐? 홀수계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홀수계일 때는 물론 일직선으로 가는 건 뭐냐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를 콕 집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콕 찍으면 나머지가 주고받는다. 근데 그 나머지라고 하는 애들이 두 개가 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4개짜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5개짜리가 나오고 6개짜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오면은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제 생각에 4개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문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개짜리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외우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3개짜리 있죠. 3개짜리. 원소가 3개짜리네. 얘는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셨다시피 4개짜리는 10개입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 개념을 이해하시고 보는 게 좋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한 조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대응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입니다. 항등함수가 아니다라는 소리는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이거죠. A 넣어서 A 나오고 B 넣어서 B 나오고 C 넣어서 C 나오고 D 넣어서 D 나오는 일직선으로 4개가 다 동시에 일직선으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 빼고 이 말입니다. 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답은 9개입니다. 왜? 방금 보셨다시피 4개짜리 중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게 한 가지. 그죠? 그거 빼고 나머지 9가지가 1대1 대응이면서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개념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 2개씩 짝을 맺는 게 핵심입니다. 자, 2개씩 짝을 맺어준다. 왜?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때 첫 번째 2개가 일직선이고 2개가 주고받는 형태. 이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B가 일직선이에요. 그러면 CD가 주고받는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셀 겁니다. A를 기준으로 AB 하나, A를 기준으로 AC 하나, A를 기준으로 AD 하나 이렇게 셀 겁니다. 그래서 AB, AC, AC가 일직선이면은 그 다음에 BD가 주고받겠죠. 그 다음에 AD가 일직선이면은 저기 뭐죠? BC가 주고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A는 끝났으니까 BC가 서로 일직선이라고 한다면 AD가 주고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BC, BD죠. BD가 일직선이면은 그죠?
BD, AC가 주고받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D가 주고받으면 일직선이면은 죄송합니다. 잠깐만. BD, 이 AC죠. 잘못 적었죠. BD가 서로 주고받으면 AC죠. 그죠? 그 다음에 CD가 일직선이면 AB가 주고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두 개가 각각 두 개가 각각 서로 주고받는 형태. 받는 형태는 자, AB가 주고받는다. 그러면 CD도 주고받겠죠. 그 다음에 AC가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BD도 주고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왼쪽에 보이시나요? 순서 쌍들. 그죠? 요거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그냥. 요 그대로입니다. 자, 요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AB하고 CD가 짝을 맺어졌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CD와 AB가 있죠. 여기서 하나만 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얘 탈락. 그 다음에 AC와 BD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 또 보이죠. BD와 AC. 요것도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BC와 AD와 BC 보이죠? 하나는 탈락시켜야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탈락시키느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AB와 CD 서로 두 개가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AB와 CD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이래 가는 거죠, 지금. 그럼 CD도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순서의 차이지 어차피 똑같은 거죠. 이렇게 CD가 주고받고 AD가 주고받는다. 똑같은 거죠. 이 그림이랑 대응 관계랑.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AB가 일직선이고 CD가 주고받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시 요걸 다시 복사를 할까요? 이렇게. 자, 그 방금 말한 이쪽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쪽 두 개는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그러니까 이래 가는 거죠.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중간에 선을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은 AB가 두 개가 일직선으로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일직선 두 개는 일직선이고 두 개가 주고받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이거랑 방금 말한 왜 다르게 개수를 세야 되느냐. 자, 보시면 지금 얘와 지금 AB가 일직선이죠. AB가 일직선이 두 개가 주고받는 겁니다. 이거랑 CD가 일직선이고 AB가 주고받는 이 대응 관계는 다른 거죠. 이 그림과 이 그림 비교해 보세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6개 이렇게 세는 거고 여기는 이 밑에 3개는 빼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개수를 셌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믿겠습니다. 아시겠죠?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만약에 요 말이 없다고 한다면 10개가 답이에요. 그죠? 일직선으로 쭉쭉쭉 가는 이런 경우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요 말이 없다면 10개가 답이지만 이 말이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빼셔서 9개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계속해서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조합돼서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자, 보시면 fx하고 gx가 주어져 있죠. 그때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은 이런 겁니다. f 인버스 ga 이게 지금 이라는 소리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역함수의 성질 중에 fa가 b이면 이때 fb는 f 인버스 b는 a죠. 요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역함수에서는. 그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 동그라미다 이렇게 본다면 f 인버스 동그라미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F2가 동그라미 G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F2는 여기 1을 넣으면 되겠죠? 1 될 겁니다. 그 다음 GA는 여기 A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A-5가 되면서 이때 나오는 A 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쉬운 거라서.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합성돼 있죠. 합성되는 것과 역함수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대응관계가 화살표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간단해요. G의 인버스 6. 우리가 요걸 풀 때 요렇게 하면 됩니다. G의 인버스 6을 A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역함수의 성질상 이거는 G의 A가 6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G에서 얼마가 6에 대응되느냐 이 뜻이죠. 그래서 보니까 8이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8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8이기 때문에 F8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다시 요게 8이니까 그럼 F8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거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G의 인버스 6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의미죠? 자, G의 인버스 6은 여기 6 보이죠? 6. 얘가 지금 화살표를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G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8인 거죠. 괜찮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자, 얘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G of F의 인버스의 6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다시 잘못 적었죠? 위치를 바꿔야죠. 자, 잘못 적었죠? 자, F of G의 인버스가 뭐죠? G의 인버스의 F의 인버스죠. 그죠? 그러니까 요 인버스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인버스를 밖으로 꺼내게 되게 되면은 G와 F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요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요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걸로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FG의 인버스의 6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냐 이야기인데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걸 통째로 하나의 함수라고 보세요. 동그라미라고 하는 함수. 동그라미의 인버스가 6인 상황입니다. 그럼 역함수의 성질상 얘를 우리가 B라고 잡아보게 되면 역함수의 성질상 얘는 이렇게 되겠죠. FG의 B가 6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요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의 요걸 H라고 보세요. H의 인버스의 6이 B인 겁니다. 그러면 H의 그죠? B가 6 되겠죠. 근데 HB가 얘죠.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G 얼마를 넣어야 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읽을 때 G의 B 이거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F의 G의 B 이게 6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F의 얼마가 6이야 이렇게.
f의 얼마가 6이야. 얼마가 6이죠? 4죠, 4. 4를 넣으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얼마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g의 b가 4가 되겠죠. 그럼 또 읽으면 됩니다. g의 b가 4래요. b. g의 얼마를 대응시켜야 4가 되니 이 말이니까 여기 보시면 2죠. 2가 4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b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찾는 게 b인 거죠. b. 그죠? 이게 2입니다. 답은 4가 돼야 되겠죠. 읽는 방법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fx, gx가 주어졌고 이렇게 쭈루룩 4개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때 요 보시면 얘가 핵심이죠. 자,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서 합성함수의 역함수 fg의 자, fg의 역함수는 위치가 바뀐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 of g의 인버스는 위치가 바뀌죠. 그걸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f of 자, 요거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은 g의 인버스에 f의 인버스에 그 다음 여기 f 하나 더 있죠. 그래서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얼마냐 이 말인데 지금 보시면 요거 뭐죠? 요거는 x 항등함수죠.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와 얘가 지금 항등함수라는 소리는 항등함수와 다시 얘를 합성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라집니다. 자, 항등함수 성질 다시 예를 들어서 fx가 x예요. gx가 뭐 3x 더하기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fgx를 하나 g의 fx를 하나 얘는 3x 더하기 2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얘가 사라졌죠. 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성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없는 셈 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느낌이 곱하기 1의 느낌. 이해되시죠? 곱하기 1의 느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남죠. f g의 인버스에 마이너스 2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평범한 문제가 되는 거죠. f g의 인버스에 마이너스 2. 자, 요거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자, g의 인버스 마이너스 2를 g의 인버스 마이너스 2를 a라고 잡으면 역함수의 성질상 g의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a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 넣으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고 a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라는 소리죠. 그러면 결국은 f의 마이너스 4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주게 되면 8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 항등함수가 되면은 곱하기 1과 같은 느낌이라서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죠. 얘 가장 핵심인 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역함수의 성질상 얘를 여기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죠? 역함수의 성질상을 붙여주면서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g of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각각 붙여주게 되면서 위치를 바꾸면 f 인버스의 인버스 of g 이렇게 되겠죠. g의 인버스. 그럼 얘는 결국은 f of g의 인버스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은 자, 요거부터 그 다음 요 순서를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f 인버스 f g의 인버스 그죠? 그 다음에 f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x가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얘 어떻게 되죠?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들끼리 합성했기 때문에 항등함수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사라집니다. 얘만 남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g의 인버스에
f의 x가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g의 인버스의 fx가 ax 더하기 b니까 얘는 g의 ax 더하기 b가 fx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g의 ax 더하기 b는 여기 ax 더하기 b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에다가 ax 더하기 b에 더하기 1. 그죠? 이게 fx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주게 되면은 3ax 더하기 3b에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테고 이제 양변 비교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3b 플러스 1이 2니까 b 값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 빼기 2b a 빼기 2b의 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2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 역함수의 성질이 잘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죠. 역함수 구할 수 있죠.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역함수에다가 fx를 대입을 해서 식을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요 방식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상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에서는 fx가 주어지고 이렇게 좌표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yx라고 하는 직선이 보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괜히 주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yx를 준 이유는 여기 a 보이시죠? 여기 x좌표를 여기 y는 x에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a 대입하면 y가 a 되죠. 그래서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b 넣으면 b, c 넣으면 c, d 넣으면 d, e 넣으면 e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y축상에 a, b, c, d가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셔야 됩니다. f의 fc.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게 되면 fc, c는 여기를 fx, 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탁 튕겨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b가 되는 거죠. 얘가 b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fb를 찾는 거죠. 그럼 다시 그림으로 와서 b를 생각해 보게 되면 b를 넣어 보게 되면 a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a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y는 x가 괜히 그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 y는 x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a를 넣었을 때 요 지점이 a죠. b를 넣었을 때 요 지점이 b입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d를 넣어도 여기 d를 넣으면은 여기 나오지만 여기 e를 함수 fx에다가 넣어도 d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fe가 d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보시면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의 c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요거부터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f 인버스의 c를 뭐 k라고 잡으면 얘는 f의 k가 c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얼마를 넣어야 c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C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D를 넣어야 C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D를 넣어야 C가 됩니다. 그래서 K가 D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D가 되는 거죠, D. 그럼 우리는 또다시 뭘 구한다? F 인버스의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다시 이걸 우리가 M이라고 잡으면 이거는 또 FM이 D입니다. 그러니까 F에다가 X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D가 됩니까? 이 말인데 D는 지금 여기죠? 방금 찾아놓은 2를 넣어야 D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M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요 함수를 읽을 수만 있으면 별로 안 어려워요.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보게 될 테고, 그리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할 만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fx가 주어지겠죠, 이 문제처럼.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fx가 주어졌을 때 f 인버스 x를 구한 다음에 연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러면 뭐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fx와 f 인버스 x의 관계는 뭐와 같냐면 얘는 fx와 y는 x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렸다고 봤을 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봤을 때 이 fx와 y는 x가 두 군데서 만나고 있죠.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고 있으면 fx와 f 인버스 x도 두 군데서 만나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갔다고 본다면 fx와 y는 x가 한 군데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 f 인버스 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fx와 f 인버스 x가 한 군데서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fx가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fx가 y는 x와 만나지 않을 경우에는 f 인버스 x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얘와 얘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 거의 99% f 인버스 x를 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와서 보시면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이거는 왜 주어져 있죠? 이 fx를 보시면 지금 fx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 x 빼기 2의 제곱이죠. 그래서 그래프로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0에서 접하게 되겠죠. 여기 있으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역함수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못 구합니다. 역함수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시켜 놓은 이유는 한쪽만 보겠다라는 거죠. 이쪽만. 이쪽만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자, 욕심이 과했나요, 제가? 자, 이렇게 대략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y는 x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y는 x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죠? 그때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fx와 f 인버스 x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이기 때문에, 그죠?
역함수는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구하라 그 말인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무리함수입니다. 그래서 못 구해요. 무리함수와 이차함수는 태생적으로 연립 자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얘랑 y는 x랑 연립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4x에 더하기 4랑 x랑 연립을 하게 되면 교점의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에 빼기 5x 더하기 4가 0이고 4일에서 x값이 1 또는 4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외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의 x 좌표가 4입니다. 그런데 이게 y는 x 위에 있죠.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죠. 4,4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곱은 16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fx와 f 인버스 x의 관계는 fx와 y는 x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자, 역함수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f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이거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함수 gx라고 할 때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밑으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fx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절대 역함수 구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그려놨지만 무조건 뭐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죠? y는 x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분의 1x 더하기 6은 지금 이게 기울기가 1인 거 보이죠? 기울기 1인데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소리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누워있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y절편이 6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보다는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3분의 4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직선은 y절편이 6이면서 기울기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경우 없습니다. 자, 왜? 이게 지금 fx인데 이 fx는 y는 x하고 fx의 역함수 gx는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려도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이 넓이만 구하면 되죠. 이 넓이만 구해서 2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다?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가 나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y는 x와 2분의 1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이죠.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6이 x랑 같다. 그럼 여기서 x는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2,12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얘는 y는 x와 3분의 4x 더하기 6을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x 더하기 6이 x랑 같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0,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부터는 수학상의 영역입니다. 도형에서 첫 번째, 좌표 3개가 주어졌으니까 사선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밑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높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선 공식을 쓰면 숫자가 좀 꽤 크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30이죠. 여기서 이거 빼면 30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으면 AB의 거리는 루트 30제곱 30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30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거리 y는 x로부터 요 0,6까지의 거리 y는 x에서 0,6까지의 거리를 구해보게 되면 루트 2분의 아시죠 공식? 루트 2분의 여기에 지금 x 빼기 y는 0으로 고친 다음에 0,6을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6 그죠?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6이 됩니다. 3루트 2가 되겠죠. 유리화시키면 그럼 끝났죠? 2분의 1에 밑변 30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높이 3 루트 2를 곱한 다음에 2배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답은 얼마다? 90에다가 이니까 180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사선공식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라든지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를 물어보면 절대 이식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잘 없어요. y는 x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이 내용은 더 심화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y는 x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 설명과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